2, 1, 하이 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최정호입니다. 전 정신과 의사고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다 보니까 확실히 가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과 가을의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참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 또 국민 여러분의 마음 건강 잘 돌보고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마음 건강 톡톡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좋은 생각, 긍정 심리학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하여튼 긍정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행복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 1시간 정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 운영이 되니까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답변 드리고 중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끝나고도 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복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다들 행복하고 싶잖아요.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바라는 바인데 행복이 뭘까? 이렇게 여쭤보면 좀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행복이 뭐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내가 이럴 때 행복해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무슨 뭐 좋은 일 있을 때 행복해요. 뭐 대학에 합격이 발표됐을 때 행복해요. 뭐 월급이 올랐을 때 행복해요 하시는데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알거든요. 그때 행복하다 이런 걸 아는데 행복이 뭘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좀 행복이 뭘까에 딱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행복이 말 그대로 이제 한자잖아요. 한자. 이게 우리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로 그 다행할 때 요행이다 할 때 그 행자에다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어쩌다 일어난 게 우연히 일어난 게 행복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가 행복한지. 영어로 그 해피니스가 행복이잖아요. 그 해피니스인데 그 중에 그걸 어원이 그 해피니스가 해프닝 뭐 그야말로 어쩌다 일어난 일 그게 해피니스의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피니스도 좀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우리 말로 표현하기는 좀 안타까워요. 뭐라고 좀 부족해요.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행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흡족하다. 뭐 모든 게 좀 넘치다. 뭐 우리 뭐 내장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흡족하다는 말을 쓰는 게 행복을 더 잘 표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뭐 어떤 순간에 행복해요, 아이들 보면 행복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행복이 이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학문을 하려면 긍정심리학처럼 학문을 하려면 행복이 뭐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행복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학문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정하자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행복을 그냥 웰빙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웰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웰빙. 웰빙 하면 막 무슨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서 스파 같은 데 가서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을 웰빙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또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정의할 때 건강은 병이 없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 웰빙이 건강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웰빙이고 건강이 행복이고 다 연결되는 그런 것 같이 된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웰빙이라는 거 이거를 한번 잘 뜯어봐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 무슨 뜻일까 저게 웰빙. 여러분 웰빙이 뭘까요? 그냥 단어 말 그대로 풀면 잘 있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잘 있니? 잘 존재하니? 뭐 being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well이 그냥 잘이라는 뜻이니까 잘 있는 것. 그 잘 있는 게 웰빙이에요.
잘 있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고 건강이거든요. 여러분 잘 계셨어요? 잘 계시고 계신가요? 잘 있는 게 웰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를 보통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뭐 저는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은 우리 어떻게 인사드릴까요? 전 세계적으로 웰빙을 가지고 인사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죠? 잘 있니?잖아요. 잘 있니? 잘 계셨어요? 엄청난 인사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를 우리가 인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있냐? 잘 지냈니? 잘 있어? 이게 다 웰빙과 관련된 보통 다른 나라 인사 보면 끼케야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 엄청난 통찰이 있는 거죠. 잘 있냐라고 하는 잘 있느니 있니? 여러분 보면 이제 잘 못 지내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어떤 분은 또 잘 지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말 잘 있으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 웰빙이니까 웰빙이 뭐죠? 비잉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있어야 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웰빙하기 위해서는 비잉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걸 잊어버려요. 주로 뭘 하고 지내시냐 보면 대개는 우리 그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 없어진 다음에야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세월호 다 기억하시죠? 벌써 이제 7년 뭐 8년 차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있으면 되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뭐 말썽을 부렸어요, 뭐 담배를 폈어요, 뭐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있으면 되는데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없어지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있는 거, 있으면 되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있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가장 관심이 많은 걸 뭘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가지고잖아. 이거 가지고. 아니면 조금 보면 뭘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 정도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있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해요. 근데 인간이 휴먼 비잉이지 휴먼 해빙이 아니잖아요. 휴먼 두잉도 아니고 뭘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없으면 뭐 하겠어요? 없으면 있어야죠. 인간은 휴먼 비잉이에요. 그래서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있는 다음에 뭘 하고 뭘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는 잘 관심을 가지 않으시고 오직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뭘 잘할 것인가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사세요. 그런 건 공부도 많이 하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될 것인가 그 having, doing을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being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공부는 별로 안 하셔서 우리가 좀 행복해지고 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하면 잘 있을 것인가 하는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는 방식 중에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래프에 이 오른쪽 축선상 그러니까 소위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다 많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이게 나라들 이름이거든요. 표시된 그래프에 보면 어떤 나라들이 조금 더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 저 그래프상에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쪽이 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죠. 1점에 가까운 정도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나라는 왼쪽으로 가면 삶의 만족도 떨어지는 거죠. 뭐 슬로바키아 이런 폴란드 이런 나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위쪽 Y축이라고 하는 위쪽을 보면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자살을 적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자살을 좀 적게 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 중에 좋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오른쪽 아래쪽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자살을 적게 하는 나라들이 좋은 나라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난 만족하고 내가 살만해요. 왜 자살은 안 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뭐 하여튼 이제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고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쪽은 조금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궁시렁궁시렁 거리지만 자살은 적게 하네요. 이게 보면 아마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가 여전히 자살은 적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행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하여튼 지금 좀 좋은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나라 중에서 너무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나라. 어딜까요? 자살은 되게 많이 하는데 자살은 많이 하면서 삶의 만족도는 적은 나라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그래프를 따지면 왼쪽 위에 있는 나라. 어디죠? 한국과 일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래프예요. 사실 보면. 근데 저것도 저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일단 경쟁, 뭐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일본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뭐 축구를 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살률 우리가 더 이겼어요. 더 높다니까. 삶의 만족도 더 낮아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쾌하십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저 나라들이 삶의 만족도는 되게 낮으면서 자살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저 어떤 그 서양에 우리가 좀 좋다고 하는 나라들에 비하여 상당히 문제다.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왜 사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왜 사냐? 이런 질문들을 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살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뭐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이렇게라기보다는 이게 딱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왜 사냐? 잘 살기 위해서 살아본다 하는 걸로 우리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사실은 삶의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뭐 삶의 양이 늘어서 더 장수하거나 그런 건 쉽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희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하여튼 삶의 질은 좀 좋아져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에서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그림을 한번 띄워보아 주시면 이 그림 속에서 이런 삶들이 있으면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삶이냐면 첫 번째 삶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만족하고 즐겁고 삶이 좀 괜찮다. 내 삶이 만족한다. 내 삶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만족하나? 나 사는 거 참 괜찮아? 소위 얘기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삶도 잘 사는 삶이에요. 또 그거 말고 또 옆에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도 잘 사는 삶이에요. 요 세 가지를 잘 아울러서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사는 삶, 소위 얘기하는 웰빙의 삶이라고 하고 저것들이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웰빙의 삶,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나눠 보세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가?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이걸 100점 해갖고 300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 300점 만점인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만족하고 즐거운 삶이 90점이야. 열정적으로 충실한 삶이 90점이야. 그래서 180점이에요. 근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빵점이야. 그럼 180점이잖아요. 그러면 빵점이 들어가면 과락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만족하고 즐거운 삶 60점, 열정적이고 충실한 삶 60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60점 해서 180점 되는 게
두 가지만 90점에서 180점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삶 중에서 요 세 가지 삶을 어떻게 늘어놓느냐 하는 얘기인데 오늘 그걸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조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 C를 해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좀 영어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A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A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도 여러분 광고 나갈 때 긍정적인 생각, 뭐 좋은 생각, 긍정의 삶, 긍정심리학 이렇게 광고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긍정이라고 하는 뜻을 좀 명확하게 갖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긍정이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긍정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긍정이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좋게 생각하면 상황이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긍정의 뜻은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긍정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정말 말썽이 많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어렵고 뭐 발달 문제도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머님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되게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를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신다고요. 그런데 사실 긍정의 뜻은 아이가 앞으로 잘 될 거예요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긍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인다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가장 첫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다는 걸 하려면 내 삶이 꿀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곤란한 지금 상태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원래 정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최 교수와 이 교수가 만들었다 해서 체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아주 애매한 얼굴 표정을 보여줘요. 애매한 얼굴 표정을 보여드리고 나서 저게 뭐 같아요? 옆에 있는 뭐 단어를 보고 어떤 감정 같아요?라고 하면 그걸 한번 찍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저게 뭐 행복해 보기도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그걸 뭐 그렇게 찍고 나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강해 보여요?라고 하면 8점 만점에 얼마로 보이세요? 이 정도 표정이면 뭐 8점이라고 찍으시는 분은 없을 거고 한 4점, 5점 사람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찍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우울증 환자 있는 분들하고 건강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울에 빠져 계신 소위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표정을 보고 행복한 표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울하다고 그 표정을 행복하다고 인식을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이 여러분 무슨 병이에요? 우울증이란 병은 내 인생에 있는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나쁜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귀신같이 찾아요. 내 성격의 나쁜 점,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에서 안 좋았던 거, 미래에서 내가 안 좋을 것 같은 걱정, 내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을 정말 잘 찾는 거죠. 부정적인 걸 잘 찾는 걸 우울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랩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울증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걸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는 병. 그게 우울증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 인생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클립이 있어서 뭐 요즘에 이제 뭐 저작권 문제니 이런 게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이게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영국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Love Actually, 뭐 Notting Hill 이런 팀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뭐 무료로 영화로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얘기 뭐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알고 보면 뭐 내용은 좀 황당해요. 알고 보면 그냥 무슨 러브 스토리인데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의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 그 집에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타임머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나 만들고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이제 한 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준비를 했더니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아무도 뭐 댓글에도 아무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뭐 들어와도 뭐 강의 후치다 뭐 이렇게 막 쓰고 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 영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 주인공이라면 우리 집에 빨리 가요. 빨리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새롭게 준비하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새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강의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뭐 아마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 비디오 클립을 짧게 2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 클립하고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이 나갈 거예요. 그 나갈 동안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비디오 클립과 두 번째 비디오 클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2개의 어떤 비디오 클립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셨을까요? 정말 예리하신 분들은 뭐 샌드위치 값이 올랐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삶 아닐까요? 이 보셨죠? 이분들이 사실은 보시면 다 변호사로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데 첫 번째 비디오 클립에서 보시면 그냥 변호사 일로서 막 열심히 일하는 데만 내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을 보면 내 인생에서 들어와 있는 좋은 것들을 찾으셨잖아요. 뭐 우리 법원이 얼마나 이쁜지도 보고 그다음에 샌드위치를 사시면서 또 사면서 그 아가씨하고 눈도 좀 마주칠 줄 알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첫 번째 비디오 클립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나서 힘들게 살고 나서 하루를 지내고 났더니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랬더니 영어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영어로 타프데이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 하루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을 보셨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랬더니 pretty good. 굉장히 괜찮았어. 라고 나와요. 이게 뭘까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인생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고 막 달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살고 나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고 어떤 인생은 상당히 pretty good, 아주 좋았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만 그랬지만 이게 쌓이면 어떠실까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막 달려왔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살면 결국은 타프하다, 너무 힘들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살고 있던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살면 내 인생은 상당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너무 중요합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그 이파리 보시고 색깔 보시고 무엇을 알아차리고 계신지요?
이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 놓친 것들을 알아차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좋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제는 힘들 수 있잖아요. 또 내일도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좀 놔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뭐 자연이든 내가 처해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놓아두고 그대로 봐두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훨씬 지내기가 좋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좀 힘들게 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받아주고 뭐 그렇다고 하고 판단하지 않고 놔두고 그냥 도와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은미란 단어 쓰잖아요. 은미라는 게 그야말로 이파리를 하나 봐도 은미하고. 여러분 점심 식사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까요? 어떻게 드셨을까요? 대개 우리나라 분들은 밥을 먹으면 처먹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씹으면서 내가 이빨로 씹을 수 있는 거, 삼킬 수 있는 거, 입맛, 그야말로 식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그게 은미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요즘에 뭐 명상인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하는 마음을 챙기면서 봐두는 그런 어떤 형태로 A의 삶,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참 괜찮아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이 높아지고 괜찮은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게 A의 삶입니다. 자, A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B의 삶은 뭘까요? B의 삶도 영어로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B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하나에 빠져서 열심히 열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뭐 TV, 뭐 드라마, 뭐 하여튼 뭐 프로그램을 여기다 올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게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에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한번 보셨어요? 이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표정. 결코 그렇게 우울하거나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내가 어떤 거에 달인이 되려면 거기에 빠져서 시간과 자원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내가 몰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니, 그 나오시는 거 보세요. 타이어 막 던져서 50개 쌓는 거, 뭐 용광로 앞에서 뭐 하는 거, 뭐 했는데 딱 김밥 많은데 한 손을 딱 해가지고 생선초밥 만드는데 뭐 한 손을 딱 하면 쌀날이 똑같이 나오는 거. 이거에 어떤 열중, 열심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썼겠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치료하고 뭐 인생사를 나누고 또 가끔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도 우리 병원에 있는 외과 선생님들, 그분들은 새벽 7시에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왔어요. 제 옆방에 있는 분들 못 나온 거 보고 나왔는데 밤에 한 8시, 9시까지 뭐 20시간도 수술해요. 다음 날까지도 하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내 삶은 이렇지 받아들이고 뭐 음미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20시간 이상 수술하시는 분들은 외과 선생님들 다 불행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외과 선생님들이 그 시간 동안 내 수술 장면에 몰입하고 열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야말로 수술의 달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달인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 달인이 된다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달인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예요, 음치. 그러면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제 노래에 몰입을 안 해요. 노래 시켜놓고는 다음 노래를 찾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래에 몰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몰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해야죠. 내가 가진 자원과 시간을 써야 돼요. 수술을 잘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많이 하신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작년에 못했던 걸 금년에 잘하는 달인이 되려면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잘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상관없어요. 뭐든지. 작년보다 설거지를 잘하세요? 작년보다 청소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않는데 제가 작년보단 잘해요. 재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10년 전보다 잘하는 거죠. 이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거에서 B라는 거 할 때 베스트, 최고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better and better. 작년보다만 잘하면 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여전하단 말이에요. 인사할 때 그런 거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뭐라 그래요? 여전합니다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여전합니다. 저 그 말 싫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하면 10년이 지나도 여전할 거 아니에요. 여전만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적어도 작년보다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머리를 잘 감아요 올리셨네요. 지금 보니까 머리를 잘 감으셔도 좋아요. 머리 잘 감는 걸로 대가가 되시고 머리 잘 감는 달인이 되시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죠.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지 내가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쓰고 그 순간에 내가 몰입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 해가지고 열중히 충실히 사는 삶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되고 달라지고 작년보다 성장하는 행동이 변하고 그런 삶을 저는 비의 삶이라고 하고 이런 삶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은 주제이기도 하고 세 번째 얘기예요. 이게 이제 C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어떤 분이 댓글로도 올리셨어요. 나 참 사는 게 노력하는데 힘들다. 삶의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의미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여러분한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의미일까? 제가 그래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엽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가치 엽서라는 걸 한번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사를 꽤 했어요. 한 뭐 몇천 명한테 제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저기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그 가로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저기다 뭐라고 쓸까? 돈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 돈이 왜 날 가치 있게 만드는지 쓰셔도 되고 되게 뭐 우리 아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아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아내는 가치가 아니라 원수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한번 보았더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한 1000분쯤 모아서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독특하게도 나의 가치 있게 있는 것들이 굉장히 관계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거의 한 40% 정도는 관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미국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했던 거거든요. 미시간 대학에서 나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했더니 미국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뭐 종교적인 가치도 뭐 예수님이 중요하다, 나의 성공이 중요하다, 나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계적 가치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왜 우리나라가 그럴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우리나라가 뭐예요? My country예요. 나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누라 라는 말까지 씁니다. 우리 남편. 아니 남편이 무슨 공유제예요? 아내가 공유제. 우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라고 쓸 정도로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관계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너무 내 삶에서 중요하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저기 어떤 뭐 광고에도 나온 거긴 하지만 우리가 가치의 가치라고 하잖아요. 제 발음은 똑같아요. 가치의 가치. 근데 쓰기는 갓이의 가치라고 쓰죠. 갓이의 가치라고 쓰는데 같이 먹고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당겨 같이 놀아 같이 들어 같이 써 가치의 가치가 사실 여러분하고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하고 저하고도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도와줘서 방송 만드시고 계시는 분도 같이 하는 거고 이게 저 혼자서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여러분에게 무슨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시면 뭐 제가 여기서 무슨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가치하고 이 가치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가치를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가치 있다고 하거든요. 자녀가 가치 있다고 하시면서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자녀하고는 같이 안 있어요. 자녀랑 같이 시간을 안 써요. 아니 같이 있는데 이 같이 있는 애랑 같이 안 있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잖아요. 같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엄마하고는 원수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가치의 힘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들을 참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특히 그 공동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함께 사는 거, 공동체를 사는 것들이 너무 무너져서 참 문제예요. 이게 보면 뭐 외신대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국의 사회적 지지가 너무 없다. 공동체가 빵점에 빵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같이 있질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 제가 뭐 얼굴 다 뵙지 못해서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월남전 기억하세요? 월남전이 끝난 게 197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남전을 뭐 뉴스로 기억했던 뭐 저같이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나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신문에 월남 패망 이래가지고 신문에 딱 나왔던 일면에 나왔던 게 왜냐면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뭐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고 공산주의 어떤 뭐 결국은 위협 이런 데 있었는데 75년에 사실은 월남이 패망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아주 또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더 어떻게 보면 독재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공산당이 우리가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 월남전이 결국 미국이 지고 나간 거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요번에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철수하는 거 보셨잖아요. 자기 이득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수한 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지금도 강하지만 그 75년대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 강한 나라가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철수하고 결국 이제 월남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지금은 베트남으로 통일이 되긴 했지만 그때 보면 사실 이 전쟁이 없었죠. 사실 전방 후방이 없던 그런 전쟁이니까 어떻게 보면 끼어들어지지 않을 전쟁에 끼었다고 여러 가지 후세에서 평가를 하긴 하지만 하여튼 미국이 졌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수많은 전쟁 포로를 만든 거야. 미국의 군인들이 사실 미군은 특히 미국 국민이 한 명만 잡혀도 막 전쟁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그거를 작전으로 뽑아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미군들이 미국 입장에서 수치스럽게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대로 전선이 없으니까 제대로 감옥도 못 만드는 거예요. 무슨 토굴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가둬두고 묶어놓고 그러는 거죠. 죽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그 끔찍했던 감옥을 미국 애들이 하노이 힐튼 호텔이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내가 하노이 힐튼 호텔 출신이야.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 월남전에서 감옥 갔다 왔어. 우리가 큰 집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하노이 힐튼에 가서 고생 많이 했어. 라고 하면 진짜 힐튼 호텔에 갔다 왔던 얘기가 아니고 거기 포로가 돼가지고 너무 고생하면서 힘들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실제로 미국은 보면 전쟁 중에도 스테이크 먹는 나라잖아요. 그 시리즈나 정말 잘 먹는데 월남 거기서 포로 월맹 베트남이 원래 음식도 쌀국수 같은 거 먹잖아요. 고수 먹고 쌀국수 먹는 나라에서 그 포로들한테 무슨 대접을 했겠어요. 실제로 보면 많은 포로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갔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고 전쟁 포로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망자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너무 많이 감옥에 잡히고 포로가 되니까 미국 애들이 머리를 썼어요. 뭐냐면 이제
잡혀갖고 영어로 막 얘기하고 무슨 우리 어떻게 하자 얘기하면 죽창으로 막 찌르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좀 암구호를 만들었어요. 탭 코드라고 해서 저게 노 코드라는 게 뭐냐면 두들겨서 코드를 만든단 말이잖아요. 무슨 두들긴 코드, 뭐 옛날에 뭐 모르스보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요거 세로부터 먼저 하는데 예를 들면 3번 치고 1번 치면 저 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3번 치고 1번 쳤으니까 밑에 3번 치고 1번이니까 L이죠.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3번 치고 4번 쳤으면 뭘까요? 3번 치고 4번 쳤으니까 5가 되는 거죠. 2번 치고 2번 치면 G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탭 코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익숙해져 갖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좀 하라는 걸로 해서 저 포로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포로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아주 고위직이에요. 중령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중령 되게 높죠. 대대장이잖아요. 아주 고위직이죠. 고위 간부인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청년이었다가 잡혔는데 8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의 이제 전쟁 송환이 됐습니다. 완전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죠. 청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완전 피골이 상접하고 너무 고생해서 나온 거예요. 저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쓴 이야기가 맞아요. 제임스 본드가 맞아요, 진짜. 근데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긍정심리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 소위 얘기해 감옥에 갇혀서 전쟁 프로가 됐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이요. 가짜 긍정. 뭐죠? 좋게 생각하는 긍정.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봤어. 내가 요번 뭐 크리스마스 때는 좀 풀려나겠지 라고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는 거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못 풀려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을 또 꿈꿔. 또 한 다음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부활절 되면 난 집에 갈 수 있을까? 4월에는 풀려나겠지 하고 또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데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또 실망해. 그렇게 몇 번 실망. 긍정적으로 계속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을 몇 번 하고 나면 시름시름 앓고 병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스톡데일 장군 같은 사람, 이 나중에 스톡데일이 돌아와서 이제 결국 진급하고 장군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냥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스쿼팅하고 쪼그려 뛰기 하면서 버티면 저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버틴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데일 장군의 얘기를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면 저 사람 8년 반 동안 저렇게 살쪘던 사람이 그야말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나와서 하여튼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다. 그 자리에 버틴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저분이 나와서 이제 전쟁 영웅이죠. 일종의 8년 반을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뭐 유명해졌습니다. 진급도 물론 장군을 하고 예편도 하셨지만 나중에 봐서 미국의 부통령 후보도 나왔어요. 요즘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 난리잖아요. 근데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죠. 그 대단한 물론 부통령이 뽑히지 못했더라고요. 뽑히지 못했지만 부통령 선거까지 나와서 출마까지 해갖고 선거까지 치렀던 분이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저 밑에 제 조그맣게 보이는데 베트남 경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거기서 8년 반 동안 살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았지 않냐? 그래서 훌륭하게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너 그 8년 반 동안 그 감옥 같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었니? 그때 너한테 제일 소중한 건 뭐였지? 당신이 어떤 힘으로, 어떤 가치가 있었길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거기서 힘들 때 견딜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나의 가치, 가장 소중했던 건 뭘까요? 그 소중했던 가장 나의 그 가치는 바로 The Man Next Door.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옆에 갇혀있던 나의 동료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의 얼굴도 몰라. 하지만 내가 두들김으로 딱 두들겨서 아까 얘기했던 탭 코드로 소통했던 그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 살아있구나. 내 옆에 나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구나. 그 사람하고 오늘 밥 먹었냐? 아침에 잤냐? 잘 잤니? 오케이 하는 걸 두드리김으로 아까 어떤 분이 박수 못 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냐고 그 두드리기는 거예요. 두들겨서 그야말로 탭 코드죠. 탭 코드로 우리가 소통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연결돼 있고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돼 있다는 힘으로 내가 살아남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The Man Next Door 바로 옆에 지금 옆에 누가 계신가요? 속 썩이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애 사실은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The Man, The Woman Next Door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자꾸 무너져요. 내가 많이 연결되어 있으신 분은 좋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많고 그런 가족도 있고 그러신 분 많은데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고요. 1인 가구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연결하려고 해요. 뭘 통해서 인스타니 뭐 SNS 같은 걸 통해서 연결해요. 근데 그게 진짜 연결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짜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비싼 데 가서 내가 즐겁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오 좋아요 좋아요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우리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던데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다 라는 아주 근사한 말을 하셨던데요. 이게 보면 누구랑 연결되지도 못하고 나 혼자서 잘 있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분들. 내가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할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외로워요. 더맨 넥스트 도어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하고 친하게 지낼 텐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게 뭘까요? 지금 사진에 송출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나무 껍데기예요. 소나무 껍데기인데 여러분 소나무 껍데기에 보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병원 이게 광고해도 되나? 전 아까 누가 물어보셨어요. 저 어느 병원에 있냐? 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보면 저희 병원을 새로 지었는데요. 그 병원을 새로 지으면서 사실은 그 병원 앞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 이제 2009년에 새로 지었으니까 지은 게 한 벌써 2, 3년 됐네요. 그때 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렇게 출근해요. 제가 그 길로 이렇게 저 앞을 지나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 소나무 10그루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 초인 것 같아요. 코로나 하여튼 시작되고 뭐 하여튼 별로 만남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출퇴근하다가 소나무가 있네. 소위 얘기하는 유심히 소나무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소나무를 보기 시작했더니 10그루가 한 1년 가까이 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달라요. 뭐 이렇게 좀 지나가다 맨날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좀 그야말로 유심히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소나무는 조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름도 지었어요. 1송이, 2송이, 3송이, 10송이까지 소나무 이름에서 1송이, 2송이, 3송이, 10송이까지 지어놓으니까 제가 보니까 2송이라는 애가 껍데기가 아파요. 좀 뭐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밑에서 보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커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쪽 바깥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노랗게 보이는 사진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연구실 계단에서 찍은 건데 올라가면서 이 송이가 조금 노랗게 바랬어요. 확실히 나무가 상하기 시작하면서
애가 이제 말하자면 죽어가는 거죠. 그게 제가 보면서 이름도 지어놓고 보니까 이송이가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어떤 식으로 갔냐면 이송이 안녕. 이게 또 정신과 의사는 역시 오래 하면 좀 맛이 간다든지 제 맛이 갔구나. 아유 맛이 가네 유튜브를 보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이송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이송아 좀 빨리 나아라. 그냥 뭐 일종의 연민이죠. 제가 아프니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조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날은 이송이가 말을 걸어. 안녕하세요. 또 많은 분들이 쟤 미쳤구나. 정신과 의사. 역시 정신과 의사 오래 하면 맛이 간다더니 맛이 갔구나 생각하시는 진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계속 한 2년 가까이 다니면서 이송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만져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랑 이송이랑 뭐 10송이가 다 있긴 하지만 이송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돼요. 사실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긴 하지만 병원에 출퇴근하기 뭐 힘들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출근하기 새벽부터 또 가야 되는데 힘든데 저 이송이가 보고 싶던데요. 주말에 이송이 어떻게 있었을까? 월요일 되면 월요병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송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그걸 저보고 미쳤다고 하면은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송이가 정말 괜찮나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강렬한 연결이 저하고 이송이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송이하고 사실 연결돼서 이송이를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이송이랑 강력하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내 옆에 비록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상 내가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뭐 가족이 없어요. 애인이 없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뭐 서울에 혼자 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연결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되더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세 번째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나무랑 친구 되실 수 없으실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한테 개 키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개 키울 여건이 안 돼요 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돌 키우세요 그래요. 애완돌에도 애착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누구랑 같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 씨의 삶, 뭔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군가 연결되고 관계에 있고 더맨 넥스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는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좋고 사물도 좋고 사람이면 제일 좋겠죠. 정말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시고 정말 없어. 정말 아무도 없어. 나는 내 주변에 정말 뭐 성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돌멩이도 없어. 내가 나가보니까 돌멩이도 없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신 분은 됐어요. 그러면 다 돌아와서 그냥 자기 자신하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보세요. 나랑 연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처음부터 제 얘기 들으셨던 분들은 A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살아왔던 기억,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고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와 화해하시면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ABC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같이 돕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A와 B와 C 영어로 써서 좀 재수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왜 영어로 썼냐면 좀 익숙하기 위해서 좀 봤어요. 내가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좋은 것들 누리고 찾아가는 그런 삶이 A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러려면 내가 정말 좋은 게 있구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 내가 시간과 자원을 통해서 내 행동을 바꾸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B의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고 돌보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C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C의 삶은 곧 A의 삶과 연결이 되고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위해서 B를 살고 이것들이 서로 빙빙 돌면서 A, B, C가 돌아가는 구조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잘 지내는, 잘 있는 웰빙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에 A가 있느냐, B가 있느냐, C가 있느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참 좋은 건 A만 내가 다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뭐 내가 일도 많잖아요. 힘들게 하세요. 그 B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B만 하면 안 되죠. 때로는 A도 하고 B도 하고. 또 A, B 안 되면 C도 할 수 있잖아요. 돌보고 연결되고. 연결될 사람 없으면 나 돌보면 되잖아요. 나를 토닥토닥하면. 나를 토닥토닥 잘하는 삶 자체가 웰빙, 잘 살다 갈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이 ABC는 제가 이제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A, B, C 이렇게 조금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힘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뭐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공부하는 시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화두에도 말씀드렸지만 having 가지고 사는 걸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학교도 많고 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노래 잘하는 법부터 강의 잘하는 법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잘 존재하는 거 웰비잉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긍정학교라고 해가지고 긍정이란 뜻 아시죠? 좋은 거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를 잘 배우는 그런 법이고 그런 것들을 잘 익숙해 만드는 것들이 우리 저희 긍정학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긍정학교라고 조그만 학교가 있으니까 요새는 대부분 수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강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학교 관심 가지시고 잘 살아가는 법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긍정학교의 교훈이에요. 삶을 긍정하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내 삶이 꿀꿀하고 힘들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긍정학교의 교훈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기왕 광고하는 거 광고 하나 하면 저도 유튜브 합니다. 뭐 좀 제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강의들 이야기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이름 찾으시고 최정호 TV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하고 나누었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시면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답을 좀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뵙고 직접 뭐 살도 됐고 우리 함께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잘 만나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또 장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 다른 일 하시면서 이렇게 또 들으실 수도 있고 어디 계신 곳에서 이렇게 안 오시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뭐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해빙을 많이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해빙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지고 있어도 제가 보면 저는 이제 35년차 정신과에 있었는데 재벌도 불행합니다. 재벌도 자살해요.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건강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럽고 뭐 일 잘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doing 너무 부럽잖아요. 하지만 그 doing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doing을 잘하시는 분들도 일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불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being을 잘하시는 분, 잘 존재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 자체가 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신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신건강 상담 이런 거 정말 필요하신 분들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바로 그런 걸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꼭 챙기시고 찾아주시고 힘드실 때 있으시면 찾아주시면 아주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할까요? 뭐 나눈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제가 또 대답을 많이 드려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네, 뭐 하여튼 몇 분들이 좀 질문 주신 게 있어서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거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변 사람 너무 신경 쓰고 부정적인 에너지 많이 쓰고 힘들고 뭐 하여튼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 굉장히 많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연결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른 분 더맨 넥스트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게 연결되려면 자기가 잘 있어야 연결됩니다. 우선 저게 내가 잘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연결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톡데일 못은 보셨죠? 스톡데일 못은 그 스톡데일 장군이 뭐 했는지 아세요? 쪼그려 앉아서 스쿼팅하고 8년 반을 보냈어요. 그걸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먼저 있는 거. 그래서 남하고 연결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그 연결면을 남한테 남의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는 거 그런 시간보다는 나를 좀 토닥거려주고 내가 사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너무 많다. 내가 다른 사람 잘 못 믿는다. 고립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구조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A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A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어쩌겠어요? 내가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자꾸 그렇고 가고 다른 사람 잘 못 믿고 근데 토닥토닥 거려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다른 사람의 신경 쓰기보다 자기한테 관심을 먼저 갖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저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으세요. 뭐 사회적 관계 어렵다,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한번 좀 그런 제가 그 맥락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인과 직면하는 방법, 뭐 글쓰기, 일기쓰기 다 좋죠. 내가 어떤지 하루를 돌아보고 뭐 하루를 이제 뭐 보면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것들에서 이제 일기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대개 일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잘못한 걸 써요. 나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이게 후회된다. 이런 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늘 ABC 구조대로 일기를 쓰시면 어떨까요? A는 뭘까? A는 내가 오늘 정말 놓쳤던데 좋았던 거, 감사할 만한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꼭 하는데 매일 자기 전에 5가지 감사한 걸 씁니다. A라고 쓰고 5가지 감사한 걸 써요.
오늘 여러분 만난 거 갖다 쓸 거예요. 유튜브에서 만난 거 쓸 거고 참 감사하다. 여러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감사하다. 이게 하나를 가지고 찢었을 수도 있어요.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 뭐 왜냐하면 잘 들어주시고 또 방송 빵꾸 안 나게 잘 열심히 해주셨고 또 뒤에서도 봐주시는 또 방송 기계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하다. 벌써 3개 썼어요. 뭐 쓸까요 또? 이 하나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맞출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거고 뭐 크게 실수하지 않았죠? 아직 크게 실수 안 한 것도 감사한 거. 이렇게 한 가지 사실도 가지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오늘 같으면 제가 오늘 쓰려면 오늘 사실은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공원을 돌았어요. 360m쯤 되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낙엽이 꽤 괜찮았어요. 그게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 조금 한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예요. A 5가지. B도 쓸 수 있어요. B는 많이 하면 안 돼요. 5가지 감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데 어제보다 잘한 거, 작년보다 잘한 거 하나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같으면 지같이 다른 구청에서도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보다 좀 잘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모르죠.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작년보다 잘한 거, 어제보다 잘한 거 하나 쓰면 되죠. C는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던 거,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왔던 일, 가치 있는 일이죠.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잘 들어주신 한 분이라도 제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뭔가 내 삶에서 변화가 왔으면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C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 보통 보면 자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C가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C를 좀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 지하철 올 때 누가 무거운 걸 들으면 들어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를 하나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 B, C를 쓸 수 있는 일기가 벌어지고 그래서 A, B, C 일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훨씬 잘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일기 말고도 사실 저기 또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은 것들이 뭐 자기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죠.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지도자가 이시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을 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주 복잡한 생각들, 번민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멈추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다음에 현존, 바로 이 자리에 어떤 내가 가진 느낌, 바로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만 조금 더 보시면 거기에 집중하면 생각이 줄고 내가 가진 감각이 늘어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특히 유튜브 같은데 뭐 마음 챙김이라고 쳐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하시면 내 자신에 들어가면서 나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볼 수 있죠. 네. 네. 그 희망적인 생각하시는데 잘 무너지신다는 거 있었죠. 희망적인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뭐 정말 좋죠. 우리가 가장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살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희망이 조금만 있으면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만 있어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무너지면 죽어요. 근데 희망 있는 거 중요해요. 희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는데 희망이 있는데 자꾸 무너진다고 하시거든요. 무너졌어요.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 얘기하는 가짜 긍정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걸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좋은 일이 안 벌어지면 희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희망인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어둡죠. 힘들죠. 너무너무 어렵죠. 지금 깜깜해요. 지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깜깜해요. 그거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어둠이 짙어서 그런 것 같으세요? 너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너무 어둠이 많아서, 너무 깜깜해서 그럴까요? 제가 그런 거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동굴에 갔더니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는데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가방을 내가 들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자꾸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 어둠이 짙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 분이 라이터를 착 켰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빛이었는데 그 작은 빛에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짙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 주변에
어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거는 정말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 깜깜한 어둠이 짙은 곳을 라이트업을 잠깐 들어오는 것이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내가 작년보다 설거지 잘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머리 잘 감는다는 거, 그거 또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오늘 날씨 괜찮아요. 그런 것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대를 내가 가진 작은 희망들을 모으시고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지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놓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비디오 클립의 첫 번째 삶, 인생이 정말 타프하고 힘든 거죠. 잘 찾아보시죠. 조금만 사실은 유튜브 들어와 주시고 시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것만도 저희 병원에 보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도 보이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항상 이 행복과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내 삶에서 하나 작은 빛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송이 괜찮은가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오실 때 한번 봐주세요. 제가 바깥에 쪽 사이드에 있는 송이가 이송이에요. 이름은 안 붙어 있는데 걔가 이송인데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아직까지 견디고 있으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랑은 되게 친해졌어요. 저는 되게 친하고 옆에 있는 일송이, 삼송이가 조금 질투하는 것 같긴 한데 저 눈길도 좀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삼송이 쪽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의 희망처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여러분 잘 도와주실 겁니다.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잘 도와드릴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 진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